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연일 새로운 녹취가 나와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참석자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영교 단장님 오셨습니다.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양분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녹취를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만 아니 명은.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는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명백하게 상현이한테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그리고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시 공관위원장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 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거셨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떤 입장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서영교 단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의 진짜 육성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는 김건희의 진짜 육성이 나왔고 또 어제 오후에 윤석열의 진짜 육성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윤상현한테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윤상현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 나와서 반말하며 거짓말하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자신은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에는 걔는 바로 윤상현입니다.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잘하는 겁니까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빼박입니다. 이 사람들의 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녹취, 공천 개입, 이것은 불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구형 3년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한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징역 3년을 훌쩍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 녹취 내용을 명태균 씨가 언론사를 통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 언론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언론사였는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물으면서, 이렇게 빼박 증거가 있는데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기자들과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가서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 해가면서 이것은 솜사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이지만 아무 내용이 없다라고 정유미 지검장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정유미 지검장 그런 얘기했는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다고요? 정유미 지검장의 은폐와 축소,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법적 조치를 통해서 밝혀내봐야 할 일이니 고백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 해명과 공천 개입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든 윤석열은 당장 석고대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 해명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께서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당 공천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 모든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을 믿고 있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명백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사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원내대표, 공천관리위원장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사유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공천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보다 훨씬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벌어졌는데 이를 어떻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론조사본부의 이현희 의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의 통화에서조차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더욱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임식도 하기 전에 특정 후보를 밀어붙이며 공천을 압박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손을 뗐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통화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면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짓밟은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거짓말로 좌지우지 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거짓 해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과 당무 개입과 관련된 거짓말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2025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동. 그래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서 명태균의 기획 여론조사와 관련된 연관이 되어 있는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의 그 기획 여론조사와 관련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 그 압수수색이 형식적이거나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그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는 제보 그리고 관련된 명태균 씨의 진술 이런 것으로 충분히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지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런 그 부실한 수사,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녹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기형적인 정치 공동체가 결국 나라까지 망쳤습니다. 마땅히 죗값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한다는 녹취가 나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김 여사의 정치 개입은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남편의 지위에 편승해서 계속 이런 마술을 각지에 뻗쳤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캐딜락을 타고 이동했고 정당한 권한도 없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V1이 누구냐는 말이 그냥 나왔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에 부부가 같이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죗값을 받아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을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명태균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